만약에 극장이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바꾸는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 극작가 로맹 롤랑이 꿈꿨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극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뜨거운 비전. 바로 이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롤랑의 이 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무대 위의 광경이 관객석을 박차고 나가서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연극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롤랑이 내놓은 대담한 해결책,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이 남긴 유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롤랑이 왜 그렇게까지 기존의 연극을 뒤엎고 싶어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던 20세기 초 유럽의 극장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표를 딱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왼쪽이 바로 롤랑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던 당시의 부르주아 연극이에요. 뻔한 사랑 이야기에 유명 배우 얼굴만 내세웠죠. 반면에 오른쪽, 롤랑의 비전을 한번 보세요. 그는 연극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전쟁 기계로 생각했고 그 무기의 중심에는 바로 민중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렇게까지 대담한 생각을 한 로맹 롤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글만 쓰는 작가가 아니라 시대를 온몸으로 고민했던 아주 치열한 사상가였습니다. 보시면 그는 이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말 그대로 거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던 거죠. 특히 톨스토이 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예술이 소수 엘리트의 지적 유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제 롤랑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 혁명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이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예술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 거의 하나의 선언문 같았죠. 그 아이디어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민중극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연극이 그냥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망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중이 관객이자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가 곧 작품이 되는 그런 극장 말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다 세워놨거든요. 첫째, 이야기부터 바꾸자. 시시콜콜한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다루는 겁니다. 둘째, 영웅을 바꾸자. 한 명의 스타 배우가 아니라 이름 없는 군중 전체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죠. 셋째, 극장 공간을 바꾸자. 비싼 좌석과 싼 좌석의 구분을 없애서 모두가 평등한 관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 시스템 자체를 없애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힘을 보여주자는 거였죠.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죠? 그럼 이 대담한 계획이 무대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롤랑의 대표작 프랑스 대혁명을 다룬 7월 14일을 통해서 그의 이론이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났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 롤랑의 이 프로젝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려 100여 년 전에 프랑스 혁명 정부가 내렸던 실제 포고령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혁명의 정신을 예술로 기록하라는 그 국가적인 요청을 한 세기가 지나서 그가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셈이죠. 자, 이 희곡의 일막은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며칠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폭발 직전까지 갔는지 그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특히 네케레 장관의 해임은 민중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 이제 희곡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롤랑이 말했던 민중이 곧 주인공이라는 이론. 이걸 무대 위에서 어떻게 보여줬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프랑스 대혁명, 특히 바스티유 습격을 다룬 연극이다. 그럼 주인공이 보통 누구일까요? 당연히 혁명을 이끈 용감한 지도자, 이런 인물이겠죠? 그런데 롤랑의 대답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는요, 먼저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극도의 공포를 퍼뜨리는 한 남자의 외침이죠. 당시 민중들 사이에 퍼져있던 깊은 불신과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여배우 라콩타가 성난 군중 앞에서 왕비폐하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이건 민중이 결코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집단이 아니었다. 그 안에도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침내 카미우 네물렌 같은 선동가가 등장해서 이 흩어져 있던 분노와 불안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묶어냅니다. 그의 연설이 이 모든 혼돈을 혁명이라는 에너지로 바꿔놓는 기폭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아시겠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저항하고 외치고 휩쓸리는 이 모든 목소리를 가진 군중 그 자체가 이 이야기의 단 하나뿐인 영웅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혁신적이었던 실험,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롤랑의 이 원대한 꿈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의 유산을 마지막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의 연극들은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갔던 거죠. 또렷한 주인공도 익숙한 줄거리도 없는 이 낯선 형식에 대중들은 쉽게 다가서지 못했고 결국 상업적으로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롤랑 자신이 남긴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는 혁명을 통해서 하나가 될,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민중을 위한 예술을 먼저 만들어버린 셈이죠. 예술이 사회보다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더 앞서 나갔던 겁니다. 롤랑이 던졌던 이 질문은 1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컨텐츠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과연 예술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달콤한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